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상승이 계속 쭉쭉쭉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또 무산. 바이든과 공화당 하원 의장이 열심히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또 무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디폴트가 된다는 그날 6월 1일까지는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여전히 위험 리스크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 이런가 봤더니 이번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바이든은 그거는 너무 과도합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으며, 그 반면 바이든도 요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조금 더 걷자 이런 얘기를 하자 공화당이 또 거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뭐 잘 되겠죠. 이번 주 안에는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금 심각해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 저녁 11시경 미국 증시가 잠시 출렁거린 바 있었는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빠졌다가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왼쪽의 이 사진 때문, 왼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미국의 펜타곤이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폭발이 터지자 미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시가 쭉 하락한 바 있지만, 그런데 이내 이 사진은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라며 바로 증시는 또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혹시나 누군가가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하방에다가 베팅을 쭉 해놓고 이러한 정말 가짜 사진을 딱 퍼뜨린 다음 증시가 쭉 빠지면 그때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러한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마침 또 국내에서는 AI로 만든 글, 이미지에 AI 사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타이밍이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AI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꼭 붙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미국장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이 AI로 인한 증시 급등이나 급락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혹시나 여러분들도 어떤 사진을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짠가 의심되면은 그게 AI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핫한 뉴스는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입영 신체 검사에 마약 검사를 추가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최근 군대 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에 미리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등 시끄러워질 부분이 있기에 그런 우려가 사라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군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초강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마약이 진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약을 검사하는 관련주, 그런 관련주가 오늘 또 급등한 바 있었는데, 어쨌든 주식을 떠나서 이러한 마약이 국내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좀 조져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은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엑손모빌 리튬 채굴하겠다. 석유를 파시던 분이 갑자기 리튬을 하신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다른 기업이 하는 것보다 리튬은 하얀 석유라고 불리기 때문에 석유 관련 기업이 하는 게 더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엑소모빌은 리튬 생산을 목표로 1억 달러가 넘는 땅을 구입했다고 하며 향후 몇 개월 내에 유망 시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수익성이 입증되면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리튬 소식, 이런 소식도 있었죠. 리튬 가격이 급등. 작년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꽂던 리튬 가격이 5월에만 무려 53%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왼쪽의 차트 보시면 딱 5월 되자마자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3%라는 숫자만 보면은 이거 엄청나게 올랐네, 리튬 진짜 미친듯이 오르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락세가 많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권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로 보자면은 작년 빼빼로 데인 날 581 위안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50 위안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73%겠죠. 리튬 가격이 폭락한 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반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리튬은 가면 갈수록 많이 쓰이는 광물이고 이제는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포인트며, 중국의 정책 지원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 연말까지 40%나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리튬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연속성이 나올지 그거를 보려면은 결국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거를 봐야겠죠. 지속적으로 곡물가 볼 때 같이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중국의 마이크론 체제, 과연 마이크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2.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충격을 조금 받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하루가 지나서 이제 해석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불편한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일단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반가운 기회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국은 또 미국의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과연 그거를 편히 먹을 수 있겠느냐? 아마도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껴서 불편하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건 주가겠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떤가 봤더니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또 많이 오르지도 않는 보합권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 연속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 큰 악재도 아니고 큰 호재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되어서 또다시 쭉쭉 올라가겠구나 라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 자, 연초에 뜨거웠던 AI 요즘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상장했던 AI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AI 관련된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어젠가 공부했었죠. 애플이 AI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 들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AI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AI주들의 관심은 AI주 급등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끌고 올라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반도체 주인데 AI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영향 다른 반도체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올 여름은 반도체, AI, 덩달아 로봇, 이 세 가지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어떤 기업을 살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지노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카지노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망할 수가 없죠. 도박이라는 거는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야, 솔직히 경기 침체랑 뭔 상관이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카지노주의 큰 적은 코로나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가 사실상 끝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또 과거의 영광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떤가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매출액도 전년비 92%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K1 역시 흑전 성공했으며 매출액은 전년비 130%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카지노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19년도 코로나가 없을 때 그때 매출을 회복했나 봤더니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매출을 회복하지는 못한데, 그런데 사실상 거의 뭐 또이또이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년은 이제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실적이 역사적 고점을 찍는 그런 해가 될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혹시나 카지노주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만,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월봉을 딱 봤는데 사실 이게 뭐 전 고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전에 2만원 위에서 거래된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반기 바이오는 간다. 아시다시피 저는 반도체랑 바이오를 요즘 들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다올투자증권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하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약 바이오를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반기에는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 명백하며 결국은 금리 인상에 큰 피해주는 바로 바이오 아니었겠습니까? 그 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주요 이벤트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셀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 글로벌 1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있으며 10월 달에는 램시마 SC의 FDA 허가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셀트리온 형제를 주축으로 다른 바이오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굵직한 이벤트도 많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다면 바이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화이자도 등판,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이자가 다이어트 약으로 등판했다고 하는데요. 자, 화이자는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서 이상 임상시험 결과 다른 제약사의 주사제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약이 다른 약보다 더 뛰어납니다. 비슷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겠죠. 하루 2번씩 약을 복용한 결과 16주 동안 4.5kg가 감소했다고 하며 그 전에 있던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이 약은 3상에서 30주간 4.49kg가 감소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반토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더 빠른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오젬픽 같은 경우는 주 1회 주사 우리가 직접 가서 맞아야겠죠. 그런데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로는 약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 2번씩 먹긴 해야 되지만 집에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상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비만인 사람을 많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 나오는 소식입니다. 기록적 더위가 온다. 올해는 정말 덥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덥나 봤더니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 폭염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 이런 설레발 뉴스가 조금 많아서 항상 뭐 맨날 덥다 덥다 뭐 역대급 태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빈깡통이었던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런 경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6월부터 이제 당장 코앞입니다. 평년 한여름에 버금가는 폭염이 닥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니까 당장 6월부터 30도가 넘는 땡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7월부터 8월이 되면은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찜통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1994년도 그때도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 때문에 열대야가 8.5일, 폭염이 17.7일로 최악의 더위를 보낸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엘니뇨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작년에 강남 침수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퍼붓는 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얼리 휴가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휴가하면은 7월에서 8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엔 더 일찍 휴가를 떠나는 얼리 휴가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싫어서 그리고 또 너무 비싸서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를 피해서 5월에서 6월 아니면은 9월에서 10월 그때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6월 출국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7%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절대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겠죠. 또한 제주항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가 성수기를 피해서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기르분들도 이제 여름 휴가 계획 하나 둘씩 세우고 있겠죠. 기르분들 중에서는 얼리 휴가족이 얼마나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 이제부터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뭐 그런 꼼수가 많다 이런 얘기 본 적 있으시죠? 월세를 구했는데 월세가 40인데 관리비가 40이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막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일반 관리비, 전기, 수도료, 난방비, 기타 관리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10만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표기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월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높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다 세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확실하게 막는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도 회식도 여기 얼마 전 고깃집 뷔페 등 중저가 뷔페가 인기라는 소식 본 적 있는데요. 확실히 중저가 뷔페가 인기라고 합니다. 애슐리도 중저가 뷔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월 평균 매출이 3.3억 원으로 작년보다 17.5%가 상승했으며 코로나 전이 2.2억 원이었는데 거의 한 50%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빕스도 매장당 매출이 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뷔페를 찾는 이유가 뭔가? 맞습니다. 그냥 일반 식사를 하러 가도 10,000원이 그냥 훌쩍 넘으니까 야, 이렇게 먹느니 그냥 뷔페 먹자. 뷔페 먹어봐야 2만 얼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매장을 축소해오던 애슐리는 오히려 다시 이제는 매장을 늘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빕스는 프리미엄화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뷔페 시식당이 많아지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특이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적금 들어보셨나요? CU에서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페퍼저축은행과 협업을 해서 연 최고 6%, 기본 5.5% 플러스 마케팅 수신 0.5% 적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른 상품처럼 얼마 이상 사용하는 등의 조건 없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점은 있겠죠. 가입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며 월 최대 30만 원만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굳이 그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개꿀이다, 마침 또 돈 쓸 데 없었는데 6개월이면 더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원하신다면 조금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구자 한정 판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들이 요즘 보다시피 편의점이 정말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전도 해주고 골드바도 팔고 있고, 지난번에 뭐 자동차도 파는 거 그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적금까지 나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적금에 이렇게 진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즘 들어 시중은행이 오프라인 지점을 감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어떤 은행은 두 개 은행을 합쳐서 같은 건물인데 왼쪽으로 가면은 뭐 우리은행, 오른쪽으로 가면은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그런 은행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7년간 6배 성장. 이건 뭐 당연한 미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6배나 성장한데요. 전기차 시장의 개화에 맞춰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도 올해 550억 달러 규모에서 30년에는 3,250억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 중소기업의 영역이었던 전기차 충전 시장에 SK, 현대차, LG, GS, 롯데 등 대기업들이 야 나도 한 입 먹자라고 하면서 숟가락이 아니라 그냥 삽을 들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과 자체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출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겠죠. 과연 누가 진짜 수혜주인지 우리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